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원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두 번째 임기 가장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대목이 그거죠. 인사 문제. 아마 제 방송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저는 이제 역대급 대통령이라고 일찌감치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함 링컨 그 정도 레벨로 봅니다. 트럼프 상대가 딥스테이트 이런 기득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빅테크, 주류 언론, 빅파르마, 빅 아카데미아, 빅 할리우드 이런 기득권 체제를 상대로 이겼다는 것은 저는 역대급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 워싱턴하고 에이브러함 링컨하고 동급이라고 봐요. 트럼프가 나중에는 뭐 그 이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동급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트럼프가 가장 약했던 면모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방송 통해서 이제 인사 문제였죠. 첫 번째 대통령 2017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가장 트럼프가 잘 못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좀 박하게 점수를 줬죠. 그전에 F라는 F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인사 문제였습니다. 확실히 그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인사 문제가 좀 너무 그런 루키 실수라고 아무리 루키 실수라고 해도 좀 너무나 큰 실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트럼프가 인사 그 지명을 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가장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인사를 잘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인사 때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뭐 국방장관 중요직들, 주요 요직들 인사를 다 잘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첫 번째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멀러 특검 조사까지 받고 재앙이었죠. 뭐 사실 재앙이었습니다. 거의 역대급 재앙 인사 문제로.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만큼 배운 것도 많고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일반인들보다 앞서간다. 제가 봐도 '아 나보다 이런 건 진짜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이구나.' 느낀 게 뭐냐면 후회를 안 하고 바로 그냥 그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 가지고 '아 그래요. 잘못된 사람이야. 바로바로 회고하면 되지 뭐.' 바로 이런 그 강한 멘탈. 그 강한 멘탈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력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죠. 이번 2기 인사도 이 기 인사는 첫 번째 임기 때 그런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반면교사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냥 바로 뭐 이런 건 따로 이렇게 깊이 생각할 볼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트럼프가 뭐 일가족이 다 조사받고 그랬는데 그 법무부로부터.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제가 뭐 이렇게 평가는 박하게 했지만 첫 번째 임기 때 근데 트럼프 그 자세는 정말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그렇게 인사를 잘 못해도 그냥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화가 되고 막판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인사들을 보면은 그 인물들 면면을 보면은.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법무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부 장관, 국방장관, 에너지장관, 보건장관 뭐 유엔 대사 누구로 지명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후보들 일부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릭 스캇이 됐으면 합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 의원이고 릭 스캇이 수지 와일스하고도 잘 알죠. 비서실장. 차기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하고도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성도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트럼프하고 잘 맞을 것 같다. 다른 튠이나 이런 의원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써 있죠. 브라이트바트에서 일론 머스크가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 릭 스캇을 상원 원내대표 추천한다고. 자, 이렇게
X에도 이렇게 여론조사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그래서 누구를 원하느냐? Thune 의원, Cornyn 의원, Scott. Scott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2,100만 뷰거든요. 65.5%. 그래서 이게 비밀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내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상원 의원들만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공화당 의원들. 근데 이게 비밀 투표라서 누가 누구를 찍는지는 잘 이게 공개가 되지 않은데 그냥 이미 선언한 사람들은 있죠. 나는 스카 찍을 거야. 스카 찍겠다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혔습니다. 일부 한 6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근데 이제 나머지 의원들은 아직 선언을 안 했어요. 스캇을 지지할지, 뭐 콜린을 지지할지, 스윤을 지지할지. 근데 여기서 바로 트럼프파냐 아니냐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스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별로 충성파가 아니에요. 스윤은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체포되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스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득권 진영에서는 이렇게 존 스윤을 원하고 있습니다. 존 스윤을 원하고 있는데요. 존 스윤 의원을 뭐 미치 머카노 현재 상원 원내대표가 원하고 있죠. 그만큼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겠죠. 미치 머카노하고 사이 안 좋잖아요. 트럼프랑. 완전히 다 트럼프 멤버들, 트럼프파 충성파들로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많은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상원 의원. 그러면 당연히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뜻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일치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을 뽑아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 반대해야 되는 사람 그래도 한 명 있어야지. 그래도 똑바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가고 있거든요. 정신 나갔습니까? 트럼프가 주류 언론이 언제 자기 편 들었다고. 자, 그래서 트럼프는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지만 의회 청문회 및 후보 인준 시스템상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미리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 SNS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원에서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적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인준받을 수 없다. 때로 투표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것이 그들이 4년에 한 일이며 4년 내내 한 일이며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릭 스캇,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존 튠, 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 그리고 존 코넨,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이 세 명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스캇 의원이 이제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터커 칼슨도 마찬가지고 정의파 진영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랜드 파월 의원도 원한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마음에 쏙 드는 의원들은 다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스캇 의원은 100% 동의한다. 나는 당선인 지명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의회 인준을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스윤 의원은 휴회 임명을 포함한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 코닌 의원도 헌법은 대통령에게 휴회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휴회 임명은 의회가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이 의회 인준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상원 휴회 중에 생기는 결혼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임명된 경우 의회 정식 인준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휴회 임명이 중요한데요.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완전히 엉망이었죠. 제프 세션스 때문에 특검 조사 받았습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작된 거지만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조작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교체하기 위해 휴회 임명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상원이 이걸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 비상 시기에도 의회가 후보자를 제때 인준해 주지 않는다면서 의회를 강제로 휴회시키고 휴회 인준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약 4천 명가량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이 가운데 1,200명은 상원 인준이 필요합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국무장관, 법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예. 이런 장관들 등은 상원 인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내년 1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넘기기 전에 최대한 연방 판사 후보자들 인준을 서두르겠다는 민주당 계획을 막을 것을 공화당 상원에 주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화당이 리더십 문제를 놓고 싸우는 동안 민주당이 자신들의 판사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어떤 판사도 이 기간에 인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 흐름을 잘 읽어요. 트럼프가 딱 이런 걸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 압니다. 딱 핵심을 딱 전곡을 잘 찔러요. 이런 얘기들도 잘 안 했거든요. 그전에 역대 대통령들 보면 딱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자, 법무장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무장관 맷 위티커. 맷 위티커는 이제 저도 몇 차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좀 소프트해요. 그 법무장관 대행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맷 위티커. 한국에도 다녀오셨죠, 맷 위티커. 자, 켄 팩스턴 이 사람도 좋아요.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입니다. 켄 팩스턴 괜찮습니다. 강골이에요. 티파티 운동의 이렇게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 아주 굉장히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트럼프하고도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켄 팩스턴은 동성 결혼 반대하는 분이고 트랜스젠더 이런 어젠다 굉장히 반대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모습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상대로 50회 이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는 이 점에서 켄 팩스턴이 법무장관에도 괜찮다. 맷 위티커는 조금 소프트하고 좀 약하고요. 물론 뭐 제프 세션보다는 좋았지만 켄 팩스턴 정말 이 4명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낙태를 또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 대선 장난질 문제 있다라고 트럼프한테 종용했죠. "이거 문제 진짜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하고 뜻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때 선거 이슈 놓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월 6일 의회 앞에서 연설을 했을 때 트럼프가 이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켄 팩스턴 검찰총장도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정의파 중에 정의파라고 보시면 돼요. 켄 팩스턴. 저는 켄 팩스턴이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요 4명 중에선. 그래서 로비 웨이드 낙태법이 뒤집혀졌을 때 연방대법원에서 그래서 그걸 자축한다는 의미로 휴가를 줬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텍사스주. 기분 좋아서 이제 휴가를 보낸 거고요. 또 코로나19 팬데믹 때 락다운 강력하게 반대했던 분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마스크 의무화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의무화를 연장시킨 그런 카운티 뭐 트래비스 카운티 같은 경우 트래비스 카운티를 상대로 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인신매매 굉장히 또 반대하면서 혹독하게 다뤄야 된다고 어 주장해 왔고요. 연루자들은. 그리고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 중 범죄 저지른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도 지적했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에 들어요. 켄 팩스턴. 딱딱 맞는 정확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 트랜스젠더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인데 남자다 생각해 가지고 남자 화장실 가는 경우,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다.' 생각해서 여자 화장실 가는 것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건 이제 오바마하고 바이든이 쌍수를 들며 반기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 이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런 면에서도 켄 팩스턴. 그리고 학교에서 크리스찬 정신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켄 팩스턴. 자, DNI 국가정보국장 출신 존 래클리프, 트럼프 1기 때 국가정보국장 했었습니다. DNI 국장이요. 그 트럼프 충성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였고요. 존 래클리프는. 그리고 이제 역시 트럼프 충성파고 이 사람도 괜찮습니다. 존 래클리프. 뭐 켄 팩슨도 좋고 존 래클리프도 좋은데 이제 텍사스 동부지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부 산하 텍사스 동부지구 대테러 및 국가안보 책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텍사스주에서. 그리고 중국 정책 강경하고요. 불법 체류자 굉장히 싫어하고 불법 난민 싫어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2017년에 테러 위험 국가들 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의 이슈에 있어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고 딥스테이트 진영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존 래클리프도 여기 보면 다 후보 몇몇은 좋아요. 뭐 맷 위레골도 정입하고 켄 팩스턴, 존 래클리프, 마이크 리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 리도 정의파 의원이고요. 자, 마이클 리 상원의원은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이고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뭐 그렇게 관계가 좋진 않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친 트럼프 인물로 급부상했고요. 사실 연방 상원의원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 트럼프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가장 친 트럼프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그러면 마이클 리를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다 좋아요, 요 4명. 근데 이제 좀 강골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켄 팩스턴 가장 강골이라서 어 좀 세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지정 좀 힘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트럼프를 괴롭힌 걸 생각하면. 복수열전 들어가야죠. 예. 복수열전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려요. 그들을 위해서도 복수를 해 줘야 돼요, 법적으로. 예. 그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장관 후보로 존 파우슨 먼저 볼 텐데요. 존 파우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골수 공화당원이고 파우슨 앤 코라는 헤지 펀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나왔고요. 처음부터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런 분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은 자산이 30억 달러 됩니다. 트럼프보다는 조금 덜 있네요, 자산 놓고 보면은. 거의 트럼프 출마와 함께 즉각 트럼프를 지지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트럼프 충성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충성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후보군으로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 사이클 때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난 선거 사이클 때는 이기고 나서 전혀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을 중용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100% 충성할 사람들을 후보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 선택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주니어하고 에릭 트럼프가 또 잘 가려냈다고 그래요. 이렇게 후보군 물망에 오를 만한 그런 후보군을 이렇게 가려내면서 뭐 딥수분자다 안 돼, 네오콘이다 안 돼, 이런 식으로 많이 빼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될 만한 사람들은.
자 이제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이제 조지 소로스 밑에서 우리들 친구죠. 조지 소로스 밑에서 일한 적은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갈라섰죠, 소로스하고. 소로스하고 영국 파운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데 함께 작당을 했죠, 베센트가 사실 소로스랑. 그래서 이 사람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소로스랑 같이 일했다고 이래 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헤지 펀드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가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2000 년에 조지 소로스 그러니까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SFM에서 일을 근무하다가 나와 가지고 자기 헤지 펀드를 차렸습니다. 뭐 이제 예일대 출신이고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후원금도 많이 줬고요. 또 과거 2000년에는 알 고어 민주당의 알 고어 당시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스캇 베센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존 펄슨이 낫다고 봅니다. 더 충성할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일단 트럼프는 충성할 사람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첫 번째 임기 때 실수 반복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릭 그레넬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이 안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트럼프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트럼프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릭 그레넬 같은 경우가 트럼프 스스로 "나의 책사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레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진행되는 외신 기자 클럽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트럼프 외교 기조는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이 제대로 된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이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때 동맹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올바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나토국들 문제 있다고도 언급을 했고요. 또 전 세계 회원제 클럽 중 회비를 안 내고 시설을 쓸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간단하다. 청구서에 대한 돈을 내면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동맹은 이제 회비, 뭐 나토 이렇게 회비 내야 미국 안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대로 내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그렇게 그런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말에 100% 200%다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말 맞지 않아요? 미국도 지금 힘든데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이제 그레너 같은 경우에는 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직접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2020년 6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또 퇴임 이후 뉴욕 타임스 인터뷰 2021년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재임 중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해 독일차의 관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일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아내지 못한 거다. 그렇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키겠죠 아무래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릭 그레넬이 좀 까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 독일에 대해서도 한 소리 했어요. 릭 그레넬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2%를 써야 한다고 하면서 주독 미군 3분의 1 철수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핵 문제. 핵무기는 현실이다. 또 김정은 교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으로 걸어가 김정은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미국을 보호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로 알려졌죠. 게이 동성애자인데 이제 공화당 내에서 최고위 공직까지 오른 동성애자로 기록됐는데요. 트럼프는 처음에 임명했을 때 릭 그레넬을 임명했을 때 동성애자라는 걸 전혀 몰랐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뭐 그때 이방카 트럼프가 딱 가 가지고 릭 그레넬한테 축하한다고 막 했을 때 그 축하가 사실 그 최초의 그 동성애자 주독 미국 대사 이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축하를 해준 건데 일단은 그 공화당 내각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들어간 최초의 이제 오픈 게이
인물이라서 축하한 건데 트럼프는 왜 축하하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럽니다. 이방카 덕분에. 자, 뭐 마르코 루비오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2016년 때 트럼프하고 붙기도 했죠. 공화당 대선 경선 때. 그리고 플로리다 빅3 정치인 꼽으라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릭 스캇이 있고요.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 지금 상원 원내대표 노리고 있죠, 공화당. 그리고 론 데산티스 주지사.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가 있습니다. 빅3. 플로리다 빅3. 자, 둘 다 쟁쟁한데 글쎄 누구를 꼽을까요? 릭 그레넬 아니면은 마르코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를 만약에 지명한다면은 국무장관 그러면은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한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그래서 론 데산티스 주지사가 지명을 또 하겠죠. 이어서 그 잔여임기를 채울 연방 상원의원. 제가 또 한국 언론 딱 봤는데 X에 들어 올라가 있는 게 뭐 가짜라느니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그냥 한국 언론들은 메인스트림 그냥 계속 팔로우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아예 한 것 같아요. 예. 계속 평생 영원토록. 주류 언론 종교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예. 주류 언론교 이렇게 해 가지고. 자, 그럼 베니 존슨이 이제 상원 원내대표 선거 수요일에 있을 그 비밀 투표에서 코넨이 아니 저기 스튜니 제일 그래도 표가 많다고 하네요. 24표. 아무래도 그 스캇은 연방 상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동료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고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꼴찌입니다, 지금. 스튜니 24표 1위. 지금 이대로 그 소식통에 따르면 코넨이 2위, 스캇이 오히려 꼴찌입니다. 11표. 스튜니 24표, 코넨이 18표. 자, 외가 알부민 hnhkorea.com hnhkorea.com 거기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라고 하시고 할인 코드 W20 누르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탐 호우맨을 국경 차르에 지명하겠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아이스,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장이자 국경 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탐 호우맨이 우리의 국경을 총괄하는 직책 국경 차르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임을 알리게 돼 기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람 강경해요 아주. 예, 불법 체류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예, 불법 난민 포함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우맨이 남북 국경과 해상, 항공 보안을 모두 포함한 국경 문제를 책임질 거다. 나는 탐을 오랫동안 알았는데 국경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그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누가 그랬죠. 이 가족들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추방이 가면은 애들만 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들은 그냥 여기 놔두는 거냐. 그래서 호우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가족 싹 다 내보내야 싹 다 쫓아내야지. 이렇게 아주 세게 강경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60 Minutes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탐 호우맨은 모든 불법 체류자를 그들 나라로 추방하는 일도 총괄할 거다. 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 그가 오래 기다려온 이 일을 엄청나게 잘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추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들만 따로 이렇게 분리 안 시킬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한국 한인 언론들은 또 말도 안 되게 반이민, 정신 나간 사람들 마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반불체입니다. 반불체하고 반이민은 다른 거예요. 합법 이민, 불법 이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LA 타임스는 불법 체류자라고 쓰지도 않습니다. illegal immigrant라는 표현도 안 써요. 불법 체류. 그냥 이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좀 제대로 아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트럼프 2 기는 일단 복수 혈전 그게 아마 첫 번째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지금 갖고 있지만은 일단 복수 무조건 한다는 얘기 제가 그런 캠페인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 들었고 아마 들어갈 겁니다. 복수 혈전 세게 민주당 진영. 아마 언론까지도 좀 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진영. 지금 오바마도 얼굴이 완전히 표정이 굳어졌더라고요. 트럼프가 이기고 나서 완전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데 막판부터 좀 그랬어요. 그 선거 캠페인 막판에도 불안한 그런 얼굴 표정. 자기가 그동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 게 다 폭로될까 봐 두려워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딥스테이트 진영은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책에서 그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거래 기술에서 한 번 당하면은 몇 배로 갚는다? 10 배로 갚는다. 한 번 당하면 10 배로 갚는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성향이 더 세졌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약간 내성적인 모습도 있었고 이렇게 인터뷰 보세요. 젊은 시절 인터뷰를 보면은 이렇게 좀 차분했는데 지금이 더 아주 격렬한 그런 이미지가 됐습니다. 보복할 거예요, 트럼프 성격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보복 정치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화끈하게 보복해야죠, 이런 거는.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